워라 반갑습니다. 알제이님도요. 자, 오늘은 Q&A 데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제가 Q&A 데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 Q&A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소식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겠죠. 평소보다는 많은 얘기들을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딨죠? 댓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궁금증부터 확인을 해보고 같이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소식 얘기 남기셨네요. 같이 볼게요. 자, 어제 오늘 해갖고 들려온 소식 중에 이 소식이 있습니다. 페이팔이 이제 줌이라는 친구, 요걸 통해서 뭐 리플렉과 맞선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천일호님이 남겨놓은 기사를 보면요, 후반부에 근형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페이팔이 출시한 이 줌이라는 잘못 썼네요. 오가 하나 빠져야 되죠. 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리플렛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리플사와 경쟁할 수 있다. 리플렛과 경쟁한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가 지게 되면은 시장의 점유율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고 이 기사 관련해서는 같이 보면 되겠죠. 줌이라는 거를 찾아갑니다. 딱 나오네요. 페이팔 서비스라고 나오죠. 보겠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길래 저런 소리라는 잘못 눌렀죠? 요거죠? 자, 한번 해보죠. 금액을 보낼 대상 우리 비교를 해봅시다. 얼마나 경쟁력 있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지 어디로 해볼까요? 아프리카 쪽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태국 해볼까요? 태국 해봅시다. 자, 태국 한번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은 없네요. USD 아니면은 파운드, 유로와 캐나다 달러 이거밖에 없네요. USD로 할까요? 아니다. 이거 파운드로 하고요. 여러분들 파운드로 하고 그걸로 합시다. 우리 젠드페이 있잖아요. 걔랑 비교합시다. 최대한 적게 보내겠습니다. 적게 보내야지 여러분들 비교가 쉽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특징 기억하시죠? 비교할 때는 저액일수록 수수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양쪽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싶으면 작은 금액을 보내는 걸로 경쟁력을 비교하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50파운드를 보내면 1883 바트로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에 쓰면은 또 붙네요. 여기 있죠. 현금 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고. 자, 이제 젠드페이 갑니다. 우리 리플렛 멤버인 젠드페이에서 비교를 해보죠. 얼마나 페이팔이 자랑하는 이 줌이라는 서비스가 강력한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젠드페이는 얼마나 저렴할까요? 태국으로 보내는데 이거 아니죠. 여기 나오네요. 달러밖에 없네. 왜 옵션이 안 나오죠? 또 왜 이러지? 되게 웃긴데요? 버그인가? 버그인가 없네? 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켜갖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워라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크롬에서는 버그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크롬에서 버그가 있네요. 자, 똑같이 영국 파운드로 가고요. 50이었죠 아까. 태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국 한번 봅시다. 타일랜드 있겠죠? 만약에 존재한다면 있으면 좋겠네요. 있습니다. 다행히. 타일랜드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양쪽으로 펼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자 하나면입니다. 비교가 되죠. 자 우리 페이팔 기사에 나온 리플렛 그리고 리플사의 점유율을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페이팔의 자랑스러운 서비스 보십시오. 예, 50파운드 보내면 1883으로 도착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수수료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시죠. 거래 수수료 외에도 송금 통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 시 줌에서 수수료 부과합니다. 무려 4파운드 가까이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자 이쪽으로 볼까요? 젠드페이를 봅시다. 엑스커런트를 쓰죠. 예, 태국으로 보내면 몇 바트로 도착한다? 1919.24 바트. 안되죠? 이것도 안되는데 얘는 P로 따로도 없어요. P가 0입니다 0 땡땡. 자 이거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뭐 이런 개념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초등학생한테 자 지금부터 요 바트라는 게 있는데 친구야 요게 더 많은 숫자 쪽이 좋은 거란다. 그러면 어느 게 좋니? 이 정도만 알려주고 찍으라고 해도 초등학생도 이게 더 좋은 걸 알 거예요. 예. 아까 그 기사 내용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어디서 비비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뭐 페이팔은 뭐 이 줌이라는 서비스가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경쟁력에서 안 돼요. 안녕히 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리플렛 그 엑스커런트라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만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타 서비스를 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빠르고 저렴하다는 거예요. 승부가 안 됩니다. 지금 보셨죠 수치로? 비빌 수가 없어요. 감히 어딜 지금으로선 압도적이에요. 리플사 솔루션이. 그쵸? 제가 말씀드린 어라 어서오세요 김혜인님. 자 근데 이주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린 거. 이성영이 어서오세요. 어라 반갑습니다. 자 이주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엑스커런트만 쓰더라도 저 정도인데 XRP를 세틀먼트로 쓰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존의 레가시 금융보다 40에서 70% 저렴한 게 머큐리 FX나 기타 엑스라피드 써봤던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엑스커런트만 써도 저 정도 차이.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로 엑스라피드 또는 XRP 직접 홀딩해서 쓰게 되면 참고로 여러분들께 많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XRP 직접 홀딩해서 쓰면 엑스라피드에 드는 비용의 또 절반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파워가. 그렇다면은 진짜 게임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너무 XRP 만세, XRP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미래일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미 결과로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 갖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어차피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오늘날 더 좋다면은. 그래서 오늘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압도합니다. 드는 비용에서 충분히 압도하고 있고 스피드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리얼타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기사로는 무슨 페이팔의 줌 서비스가 이제 리플렛의 대항마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대항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는 비용에서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게임은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분은 진짜 너무 쫌생인데 예언 같은 거 해갖고 해치충돼서 저한테 좀 잔소리를 들었는데 계속 와갖고 어그를 끄는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속 좁네. 안녕히 가시고요.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어서오세요. 어라 반갑습니다. 저는 속이 안 좁으니까 와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생각 있으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처럼 어그로 끄시면은 얄짤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곧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줌 서비스 관련된 거 마무리 하자면은
같이 살펴봤고요. 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로도 오늘날 엑스커런트만 쓰더라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 솔루션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예,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몇 가지 오늘 소식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소식 말씀드릴게요. 원래 Q&A 데이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얘기를 하고 얘 어그로봇 또 왔네. 이 같은 사람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그로분들 정상적인 대화를 하실 거면 오셔서 상대를 해드릴게요. 오시면.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사람 대화가 아니라 벽 보고 얘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화를 원하신다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Q&A 관련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건 스웰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스웰 페이지 리뉴얼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리뉴얼을 했어요. 그리고 아젠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됐습니다. 아직 아젠다가 막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개는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초안인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 스웰 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링크를 여기 옆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점이 찍혔네. 아래 걸로 하시고요. 보시면은 되는데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제목 있지만 이거는 작년 스웰 때도 그랬다시피 한 달 앞두고 또는 2주를 앞두고도 막 아젠다가 변했거든요. 충분히 올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성을 보면은 작년도 이틀 했고 올해도 이틀을 합니다. 이틀 하는데 작년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아젠다로 일정이 잡혔다 정도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이 초대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웰 메인 페이지 가면은 여기 써있죠. 초대장 좀 주세요 해갖고 리퀘스트 인바이트라고 되어있죠. 한번 초대장을 받아서 스웰에 직접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로 초대장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했는데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신청해보시고 장소는 싱가포르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이거는 좀 멍멍이 사진으로 바꾸셨는데 혜연미님? 이거 고양이가 아니죠? 멍멍이죠? 왜 갑자기 멍멍이를 바꾸셨지? 자, 일단은 이제 이 링크도 하나 드릴게요. 요거 혜연미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하나의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만드는 모양이고 기사에 따르면은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뭐 기사 안에 주된 내용으로는 뭐 AML, 안티머니 론더링과 그리고 CFT 이런 것들 돈 갖다가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관련돼서 뭐 준비가 다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FATF라는 국제기구 AML 관련된 것들이죠. 그기한테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뭐 기사로도 공개 안 됐고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일본 정부에 문의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적어도 두리뭉실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진행되는 건 있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 일본을 부러워하는 거는 좀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 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저거는 부러운 점이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샌드박스 만들어준 건 참 고마운데, 문제는 암호화폐가 끼는 그런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다 보류시키던지 아예 심사조차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이 곤란한데, 일본은 저렇게 정부가 나서서 아예 페이먼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스위프트 말고 일본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그 안에는 신기술인 암호화폐까지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정부 주도하에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럽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진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이 뭐랄까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관련된 거 한번 보시고요. 아니, 브래드 갈링하우스 요즘에 되게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또 한 4개 정도의 스레드를 달아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리브라 관련된 거, 이제 하원 의원들이 청문회 가졌던 거 관련인데, 좀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스레드를 남겼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하원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청문회 통해서 페이스북이 공개적으로 이제 스테이트먼트,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건 미국 정부가 이게 위험하다 또는 우려가 많이 된다고 해서 중지하라고 하면 무기한 중지하겠다, 무기한 연기하겠다 라는 걸로 해서 무기한 연기가 됐죠. 잠정 연기.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1년들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우려가 많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인 발언들도 많이 갖고, 애초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로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합쳐서 엄청나게 다굴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리브라가 나중에 XRP랑 뭔가 어떤 마켓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레드는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약간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너무 산업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남겼고요. 약간 걱정이 되나 봐요. 너무, 그러니까 리브라가 쓰러짐으로써 약간 블록체인 자체,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까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너무 웃겨갖고, 이것도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시코인이랑 비트코인 관련된 걸 얘기하는데 저는 저희 국회의원이 시코인이라고 언급을 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도 바라보는 시점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진보는 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 있지만은 저기도 막 일본이나 태국만큼 또는 중동만큼 앞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점이. 자, 그리고 쿠웨이트, 이거 쿠웨이트 은행인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보바비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쿠웨이트 말이니까 어떤 은행이 또 이제 리플렛 멤버가 됐습니다. 또 고객이 하나 늘었죠. 워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Q&A 데이로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시죠. 일단은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흠님이 말씀하신 건데 같이 보고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라는 코인이랑 관계가 있어서 XRP와 경쟁 구도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최근 몇 달간 링크만 10배 이상 올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체인링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 자세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디테일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링크, 체인링크라는 그 홈페이지 그쪽 입장에서는 스위프트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위프트 메인 홈페이지에선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인링크 자체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
XRP와 경쟁 구도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저는 체인링크의 화이트 페이퍼를 자세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다만 그 체인링크 홈페이지에 있는 기본 컨셉들, 거기에 이제 개요로 서머리로 나와 있는 것들은 쭉 봤거든요. 그리고 뭐 화이트 페이퍼도 한번 쓱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는 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본 걸 토대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체인링크는 기본 컨셉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흠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체인링크는 이제 서로 블록체인들 연결하는 중간 다리를 놓는 것처럼 컨셉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컨셉이 있다 보니까 XRP 역시 브릿지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랑 경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체인링크가 포커싱 맞추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것도 블록체인 사이에 본인들이 중간에 위치해서 본인들 거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목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다만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스모스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코스모스랑 RP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스 역시도 동일하거든요. 중간에 코스모스라는 블록체인이 얘네 암호화폐 이름이 에럼인가요? 에럼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용해 갖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돈을 락을 묶어 갖고 다른 블록체인에 그만큼 가치가 동등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자기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암호화폐만큼 이게 서로 락을 걸어주고 묶어주고, 이만큼을 여기 다른 네트워크에 옮기고 싶은데 받아다가 이거를 해주는 거죠. 링크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중간에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사이를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RP는 뭐가 다르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리얼타임으로 수합하는 거예요. 그냥 RP라는 프로토콜 이용해 갖고 중간에 브릿지 되는 것들이 있죠. RP 커넥터 이용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락을 걸어 갖고 뭔가 보증금처럼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리얼타임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서로 가치를 수합을 시키는 겁니다.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서 제가 구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아까 같은 코스모스, 아마 체인링크도 예상컨대 그럴 것 같은데, 체인링크 이 친구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좋으려나요?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IBC 실제로 쓰고 있죠. 코스모스가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 근데 RP는 뭐다? RP는 그냥 무브 밸류예요. 무브 밸류.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국 US 달러를 보내는데 누가 중간에서 100달러치 보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달러로 하면 안 되겠다. 애초에 다른 걸로 할게요. 뭘로 할까요? 캐나다 달러 합시다. 캐나다 달러를 보내는데 중간에서 얘가 받아주는데 이 100달러치를 여기에 묶어두고 자기가 100달러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형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원화로 줘야겠죠. 요거랑 그냥 순수하게 여기 통해갖고,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엔드 투 엔드이기 때문에 RP는 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에 그냥 순수하게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 100달러치가 한국에 받고 싶은 사람한테 고스란히 가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요? 이렇게 돈이, 아까 위에 그림은 이제 코스모스 네트워크가 그런 거거든요. 돈이 묶여요. 중간 사람한테. 이게 바로 코스모스의 존재거든요. 중간에. 돈이 묶여갖고 다른 데서 그만큼 마치 보증금, 그걸로 카지노로 비유하면 되겠네요.
카지노 비유하면 되겠다. 얘가 카지노고 게임을 하려고 막 100달러치 뭐 원화 100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여기서 칩으로 바꿔서 게임을 해요. 이거 칩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칩을 바꾼 상태에서 여러분들 게임은 할 수 있지만은 이 밖으로 카지노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이 칩 갖다가? 오팡스님 안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오팡스님. 이거를 갖고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RP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밸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카지노의 칩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쓰고 있는 피아트 또는 암호화폐, 예,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로 그냥 수합이 돼버려요. 그냥 똑같은 가치만큼, 동등한 가치만큼. 그러면 얘는 뭐가 좋냐면 이렇게 바꿔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고, 동시에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언제든지 또 이걸로 수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걸로. 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묶여서 담보 걸듯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예. 여기에는 자유도가 훨씬 높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수합이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IP의 컨셉 자체는 아예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밸류 이동이에요. 밸류 이동. 예, 워라 어서오세요. 친구님도 오셨네. 이분도 어그로 같네요.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깎아내리려고 왔는데 안녕히 가시고요. 좀 발전적인 얘기를 합시다. 오셨으면. 네, 워라 반갑습니다. 친구님 오자마자 떡락했어요. 세력이에요, 역시. 세력이야, 세력. 예, 워라 어서오세요. 채달래님, 윤진수님, 그 사이 많이 오셨네요. 자, 그래서 아까 흠님이 질문 주신 거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자세한 거는 지난주쯤에 제가 한번 체인링크랑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슬리모라님, 워라 어서오세요. 음의 기운이 느껴진대요. 예, 리비어님, 워라 어서오세요. 아, 뭘 또 까먹어요. 또 까먹으셨대. 뭔데 그래요? 되게 궁금하게 만드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먼저 하나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타일랜드, 태국에 제 트위터로 가있죠. 태국이 또 페이즈 2에 리포트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빠밤빰 어디있죠? 제가 리트윗 했는데 여기 있네. 요거 이거 인타논이라고 읽어야 되나? 인테논이라고 읽어야 되나? 태국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 건가요? 영어 단어인가? 전 어쨌든 처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거는 태국 중앙은행이 지금 보이시는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테논이라고 읽을게요. 그냥 진행하는 중앙은행의 DLT 프로젝트거든요. 두 번째 거를 얘네가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페이지 2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글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본드 얘기도 나오고요. 이 마시는 본드 아니에요. 채권 채무할 때 그 본드예요. 자, 그리고 커스터머 트랜스퍼 관련해서 이제 프라우드 디텍션, FDS라고 얘기하죠. 뭐 사기나 이런 행위들 탐지하는 은행들에서 많이 쓰는 거죠. 뭐 온라인 트랜스퍼나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으로 여기 오른쪽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러랑 오토 세르먼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어 시스템에는 토큰 셀렉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 좀 약간 눈에 신경이 쓰이죠. 토큰 셀렉션, 토큰이 뭐 다른 데서도 쓰이긴 하는데 요 집 안쪽에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토큰으로 보이는 게 요거 있죠. 토크나레이제이션. 그러니까 토큰화 시켜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코어가 존재하고요.
뭐 여러가지 에세 데피네이션 있고 멀티 세르먼트도 옆에 있었거든요. 또 보고요. 멀티 에셋 세르먼트도 존재하죠. 에셋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 프레임워크는 코르다 적혀있죠. 이 얘기는 뭐다? R3 코르다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거는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서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할 그 건덕지가 없었는데,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국 중앙은행이 올렸기 때문에 드디어 얘기할 건덕지가 생겼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을 뭐 R3 코르다나 또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또는 또 쿼럼은 좀 거시기 하다. 쿼럼은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걔네 독자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얘는 제끼고, 지금 보신 것처럼 코르다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플랫폼에 쓰는 게 뭐가 있지? 이더리움 쓰는 데가 있나? 이더리움 쓰는 거 못 봤어요. 이더리움 커스터마이징 버전이 바로 쿼럼이거든요. JP 모르건이 만든 거. 이거 말고는 본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관련 거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각 중앙은행이 쓰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얘기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는 거는 말 그대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프사, 제가 예전에도 이제 중앙은행 건 설명드릴 때 많이 말씀드린 건데, XRP 레저 자체를 플랫폼으로 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프사는.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한테 ILP를 쓰라는 겁니다. ILP, X 커런트 또는 ILP를 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프사가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걸 왜 바라나요? 인터오퍼빌리티, 상호 호환성이죠. 지금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게요. 캐스퍼, 그리고 어빈이란 친구, 이거 대문자 써있네. 어빈 뭐죠? 이쪽은 싱가폴, 캐나다, 양 중앙은행이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리고 영국도 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프로젝트 이름이 없어요. 얘네 셋이 협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협력하냐면 같이 DLT 연구하는데 서로 상호환성 테스트 할 때 서로 협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아랫부분,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아래 두 친구가 연결했는데, 이 연결할 때 인터오퍼빌리티를 제공하는 거를 IP를 썼는지 뭘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하는 거 해시타임드 테이블을 썼는데, 이게 IP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리포트에 다른 것도 언급이 됩니다. 뭐 이더리움 관련된 것도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한 3-4가지가 언급이 됐어요. 하지만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상호 호환이 되는지, 서로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와 좀 유사한 게 바로 뭐죠? 유럽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좀 있으면은 우리 크리스틴 할머니 가시죠. 여기로 짱으로, 은행장으로 가시는데, 여기랑 일본 중앙은행 둘이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 뭐죠? 스텔라입니다. 스텔라의 최근 보고서는 거기에서 아예 정확히 찍었죠. 뭘 썼죠? 상호환성을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ILP를 썼습니다. 명확하게 기술을 했어요. 요거 썼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 중앙은행들이 이런 상호 호환 연결을 위해서 ILP나 또는 그 밖의 것들을 써서 지금 DLT 연구를 하고 있는데, 리프사가 원하는 건 ILP를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구조 때문에 그렇죠. ILP는 최근에도 제가 커넥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ILP 커넥터라는 게 중간에 네트워크 스위치처럼 존재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디지털 액세스를 설정을 해서 중간에 포워딩을 해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그림입니다. 리프사가 그리는 그림. 요건데, 그 그림만 딱 안 보이네. 지난번에는 검색 때 한 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안 나오시네요.
아까 거기에 링크를 줄지도 모르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야, 링크를 줬으려나? 빠밤빰빰. 제가 보려는 게 이제 중앙은행들 IP를 쓰게 돼서 상호환성을 그거를 통해서 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야, 소리 크다. 자,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이 요겁니다. 중앙은행들한테 요 부분 보이시죠? 중앙은행들은 본인만의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과 이 RTGS라는 세르먼트 시스템, 보통 거액을 처리하는 데 쓴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름도 다 달려있어요. 네. BOGnet 이런 식으로 세파,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거든요. 타겟2 요건 최근에 그걸로 바뀌었죠. 팁스 새로 만들었죠. 또 차세대라고. 그리고 여기 오토클리어 하우스랑 패드와이어 있고요. 세르먼트로 미국, 영국이고, 그리고 중국.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RP. 네, 이걸로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스템을 쓰는 중앙은행, 다른 은행들과 서로 상호환이 됩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IP를 쓰면은 페이먼트와 세르먼트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브릿지는 뿅뿅뿅뿅뿅 여기도 돼 있죠. 뿅뿅뿅뿅뿅뿅. 예. XIP로 세르먼트 하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리프사는. 그래서 R3 다시 돌아가서 이제 태국 중앙은행 거 설명드리면, 해당 중앙은행들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쓰는 거에 대해서 리프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쓰길 바라고 있어요. 빨리 블록체인으로 바꾸기를. 그리고 리프사가 타겟팅하는 거는 바로 상호환성을 제공하는 IP, 그리고 중간에 그 IP를 통해서 가치를 옮겨줄 아까 보신 XIP 브릿지 하는 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태국이 만약에 본인들 중앙은행에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르먼트 시스템을 코르다를 쓴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 중앙은행 거는 뭐 코르다가 적혀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실 거 없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중앙은행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 거 CBDC 발행해서 유니버셜 CBDC 익스체인지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XRP 브릿지 없이 서로 세틀먼트 하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이런 소식도 있죠. 이 독일의 은행이 만든 PDF 파일인데 거기를 통해서 HSBC랑 줌이랑 리플사 클라이언트 고객인 거를 확인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굉장한 무리수인데 왜 무리수인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다렌이라는 친구가 PDF 파일은 잘 찾아요. 잘 찾는데 지금은 너무 헛스윙을 한 것 같아요. 왜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PDF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PDF 파일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아까 타이틀 적혀 있지만은 이 독일 은행의 PDF 파일이겠죠. 여기 적혀 있죠. 도이치뱅크, 독일 은행이죠. 그래서 뭐 제목은 있는데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발행일입니다. PDF 파일 언제 발행했다? 2015년 6월. 2015년 6월. HSBC. 자, 2015년 6월에 발간된 PDF 파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리플랩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이네블링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가능하게 이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서로 다른 커런시 간에. 그래서 리플사의 클라이언트는 두 개의, 아니죠? 두 개를. 왜 이렇게 적었냐? 네 개의 이제 글로벌 뱅크 포함이 돼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언급이 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웨스턴 유니언, 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언급이 되죠. 요거는 맞아요. 요건 최근에도 얘기 나오니까 맞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최근까지 얘기 나오니까 맞아요.
웨스턴 유니언은 아직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컨펌이 된 거고. 근데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문제인데, 요 친구 줌은 리프사 고객이든 아니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예, 더군다나 최근 기사는 또 약간 라이벌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어차피 아까 줌의 그 효율을 보셨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HSBC가 리프사 고객인지를 좀 기대가 되죠. 왜냐면 이거 탑 10 안에 들죠. HSBC 최근에 본 걸로는 자산 규모로 한 6등인가 5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하죠. 세계 5, 6등이면. 자, 그만큼 되게 거대한 메이저 은행인데, 리프사 고객이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PDF가 아까 보신 것처럼 언제나 2015년 6월이란 점입니다. 네. 앞으로 가야겠죠. 2015년 6월. 네, 대략 4년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이 4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이 시점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HSBC가 리플사 고객이라는 게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황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물론 NDA라 밝히지 않는 거라 리프사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2015년에 명확하게 적혀있는 리플사의 고객으로 HSBC가 있다. 근데 출처는 2015년 6월 독일은행이,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사실 리플사 고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자료만 갖고 리프사 고객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죠. 그 얘기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저 역시도 바라는 건 HSBC도 리프사 고객이면 좋겠다. 당연히 요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거는 제가 비유로 최근에도 말씀드리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진지하게 다큐로 고민을 해갖고 오늘 전 재산을 다 쓰고 내일 가야겠다. 뭐 이렇게 약간 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리프사 고객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밝히겠죠. 원하는 인사라서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설명하다가 오신 분들께 중간중간에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아니 리프사 욕먹진 않을 거예요. 사실 고객들이 막 본인이 사용하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또는 MT 업체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은행이 어디가 만든 솔루션 쓰는지까지 신경 안 쓸 겁니다. 저희니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리프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가능하고요. 네. 카르다노 재단 회장도 참석을 한다고요? 카르다노면 에이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25일날 월드 블록체인 서밋이 있어요? 우리 좀 일정 볼까요? 일정을 얘기해 주시니까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XIP 아케이드 가면은 이 사람이 일정 관리를 잘 올려줘요. 보면은 여기 이벤트라는 부분 보시면 요즘에 쉬고 계신 이 양반 안 올라오네. 쉬고 계시구만요. 이 체크를 안 해주시네. 요즘 활동이 되게 뜸한가 보다 이 사람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다들 지쳐가고 있나봐요. 네. 지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약간 체감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커뮤니티도 사람들이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전 같지 않아요. 막 이 트윗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게 아무래도 다들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항상 생각이 똑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뭐 XIP는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셔갖고 뭐 중간에 파시든 뭘 하시든 부디 피해 없이 오히려 이득 조금이라도 챙겨서 나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상태가 지금 이어지는 게 그쵸, 거의 1년 반 정도죠. 물론 중간에 펌핑은 있었습니다만 그 펌핑 저점에 사갖고 고점에 파는 거는 거의 신급이라 대부분 다 못했을 거예요. 한 100명이 존재한다면 그 중에 95명 정도는 못했을 겁니다. 그 중에 운 좋게 한 5명 정도는 저점 무릎쯤에 사갖고 어깨쯤에 팔고 막 그래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겠죠. 아이, 솔친다니요. 아, 이런 아재 개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낮에 호야님이 그 얘기 하셔갖고 전 너무 웃겼는데, 리브라한테 리토석의 호칭이 생기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생각해보니까 리브라도 리자로 시작을 해요. 리브라도 리토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상태를 보면은 참 오르락 내리락 신나게 탈탈탈 털고 있는데 뭐 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냥 이 양반들이 조금 더 탈탈탈 털다가 나중에 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이제 곧 한번 할지 또는 이 암호화폐판이 망했다 우린 떠난다 이러고 떠날지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리브랄 공포가 아니라고요? 그런가요? 하기에는 공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진정한 공포가 느껴지려면 한 100원대쯤 가야지 XRP 같은 경우는 공포가 느껴질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멘탈 강하신 분들은 지금도 공포를 안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쵸. 이번 하락은 진짜 강했죠. 그냥 쭈루룩 미끄러졌잖아요. 쭉 미끄러져서 비트코인도 300만원대 보고 그랬으니까요. 호야님 개수 늘리기. 그 개수 늘리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마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을 텐데 리프사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단타 치시는 분들은 리프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타 치시는 분들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른다 해갖고 많이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뭐 단타가 뭐 투기판에서의 투기 관점에서 가격의 상승에 방해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리프사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단타꾼들이 그 유동성을 열심히 써줘서 볼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프사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타꾼들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쳐주세요. 쉬지 말고 쳐주세요. 단타를. 마켓메이커들 열심히 돈 벌게 여러분들 쳐주십시오. 토시가 4개 8토시 다른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플랜이 있는데 아직 공개된 건 없죠.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해요. 리프사는. 뭔지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궁극적인 그림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마이크로 페이먼트예요. 전 세계가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RP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터 옮기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금융 분야인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이런 스트리밍 같은 것들, 컨텐츠, 그러니까 뭐 스트리머들 뭐 게임 방송하거나 이런 거에도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컨텐츠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또는 후원 주는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직접 주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옴니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웹 형태로 온라인에서 물건 주문하고 거의 지불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IP를 통하면은 진짜 그게 좋아요. 막
지불 수단의 제약을 받지 않게 돼요. IMP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플랫폼이든지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해요. 웬만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다 접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흠님이 얘기하셔갖고 이제 오해하실까봐 하나 더 코멘트를 달자면, 단타가 리프사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께 단타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타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언젠가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리프사 실패하면 안 가겠죠. 와우, 진짜 엄청 흔들어대네요. 지금 잠깐 봤는데 뭐 지금 가격에서 한 1년 정도 되게 지진부진하게 안 움직여주면은 진짜 다 지쳐 쓰러지겠네, 이 정도면. 흔들기. 스트레스 언제 안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이 돈이 걸린 문제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철인 28호죠,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인 이상. 에스크로 거세요, 에스크로. 에스크로 걸면은 도중에 못 풀러요. 판이 너무 커진 거 아니냐. 그래도 망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경쟁자의 출현이나 아니면 XIP보다 더 좋은 기술이 똑같은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새로운 경쟁자, 챌린지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겠죠. 밀려서. 철이 28호. 성공해야죠. 저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객관적인 얘기를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길 바래요. 팩토리. 이번 수혜 발표자는 작년으로 미뤄볼 때 작년을 떠올려 보면은 아마도 그쵸? 작년에 10월에 하는데 8월 말쯤부터 언급을 했던 것 같거든요. 비슷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아마 11월에 하니까 9월쯤에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오바마요? 오바마보다 저는 막 그런 사람도 오면 좋겠어요. 그냥 IMF 총재 또는 중앙은행장들, 이런 사람들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더 리프사 친밀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돈만 주면 오는 전 대통령들 말고 IMF 총재 이런 사람들, 통화제도 관련된 국제기구 사람들, 뭐 전 IMF 총재 막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현 IMF 총재 이런 사람들 오면 좋겠어요. 최종구가 가게 되면은 리프사 망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 뭐야 저 사람 듣보잡이잖아. 금융권에서 아는 사람이야? 모르겠죠. 해외 사람들. 뭐 국내에선 유명하겠습니다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모르는 분이죠. 흔히 이제 듣보잡이라고 하는 그런 분일 텐데, 리프사는 얼마나 초대할 사람이 없으면 오프닝을 저런 사람한테 맡겼냐,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의심을 받을 겁니다. 리프사 능력 미달인가? 막 이러면서. 아마존 CEO? 아마존 CEO도 나쁘진 않네요. BTS? BTS도 괜찮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관련이다 보니까 BTS보다 아무래도 금융권 인사들이 오는 게 더 밝은 미래를 여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가면 마찬가지로 리프사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겠죠. 아, 창피하다. 유시민 가면 창피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상상도 안 돼요.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아베요?
아베? 아베도 뭐. 제이미 다이머는 누구예요? 연예인인가요? 크레이그는 올지도 몰라요, 진짜. 크레이그는 돈 준다면 올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예, 그 사람은 돈 준다고 하면 좋아갖고 올 것 같아요. 시진핑? 예, 시진핑. 아니요, 수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신청서는 냈는데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어요. JP 모르건 CEO. 예. 뭐 거기도 나쁘진 않네요. 예. 글쎄요. 근데 아마 그 뭐지? 김부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부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중앙은행에 XRP, RP로 설득하는 거 보고 신선한 충격을 먹었는데요. 현 시대에 국가기관의 사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쓰는 곳이 있나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사업을 할 때 자체 제작을 안 해요. 발주를 냅니다. 뭘로 쳐야지 발주 내는 게 나오려나? 그냥 발주로 칠까요? 계약 정보. 안 나오는 거야. 경쟁 입찰 계약. 이 중에 이제 그게 있을 거거든요. 수익 계약도 있네. 옵사이나. 예, 지금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예,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된 거 개발인가? 유지 정비구나. 예, 이런 것들 다 사기업한테 맡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네 발주 내용 어딨지? 발주 내용만 보고 싶은데 그건 따로 없나 보네. 계획을 볼까요? 계획 보죠. 그럼 계획 보면은 나오죠. 여기도 나올 거예요. 뭐만 하나 봅시다. 약간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딱히 안 보이네, 이번 분기에서는. 네. 이거는 개인정보 영역평가 받는 거고. 지금 분기에는 없긴 한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한국은행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용역 맡기잖아요, 만드는 거. 금액은 100만, 1000만, 6100만원 정도 들여갖고 하네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요 담당자 연락처에 전화하셔갖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요? 알려줄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담당자가 아마 알려줄 겁니다. 어디 보자. 조남심님 얘기 한번 볼까요? 300개 이상의 은행들이 XRP를 이용하여 실사용한다 하여도 현재 있는 기업까지만 말씀하셨네요. 아마 그 얘기 하시려는 거겠죠? 300개 이상의 은행들이 XRP를 세틀먼트로 썼을 때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간다면 저는 많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많이 성공했다고 봐요. 그 정도면. 계란 던진다고요? 빌 게이츠도 괜찮네요. 빌 게이츠. 소녀시대 박상기. 자색고공화님, 수혜 신청되시면 가실 거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신청한 게 이제 승인이 돼서 리프사가 그래요, 오세요, 손님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줘도 제가 또 뛰어넘어야 될 벽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아내와 딸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테고, 그리고 회사에도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과연 집에서도 승인할지 궁금하네요. 마켓메이커 일하냐고요? 한번 볼까요? 마켓메이커 일하러 가는지 한번, 유동성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켓 메이커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자 봅시다. 지금 유동성 되게 얇죠? 네,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 쪽은 빗소에서는 바이 쪽은 좀 안 봐도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멕시코 페소를 갖고 XRP를 사겠다는 주문이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멕시코로 가는 게 월등히 많습니다. 상대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쪽 구간으로 가는 방향의 엑스라피를 고려했을 때는 이쪽을 봐야겠죠. 세로더. 네. XRP를 팔아서 페소로 바꾸겠다는 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면은 가장 시장 가격에 가까운 스프레드상 가장 근접한 친구는 한 1,500개 쌓여 있네요. 네, 1,500개면 우리나라 돈 300원대죠. 지금 300원으로 계산할까요? 300원이면 네, 한 45만원. 45만원 정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엑스라피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멕시코로 들어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45만원 정도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라도 가용한 거. 그리고 0.05 정도 뒤에 가갖고 다시 한 900개 정도 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900개. 여기 있죠? 900개. 그리고 그 뒤로 더 가서는 만 얼마 깔려 있고요. 네.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는 0.17%면 되게 얇은 거예요. 진한 거예요. 내로우한 거거든요. 좁은 거예요. 효율적인데 문제는 되게 얇아요. 오더북이. 예. 유동성이 아직 그리 크지 않다. 아까 계산한 것처럼 한 45만원 정도. 그리고 아래까지 갑자기 올라갔네. 예, 조금 올라갔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만대까지 보더라도 2만 개면은 한 2만 개면 얼마죠? 한 600만원? 예. 600만원 정도까지는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방에. 그리고 우리 코인스피치 한번 볼게요. 여기도 오더북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겠죠. 코인스피치 여기 있다. 코인스프로. 589만원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일단은 볼륨부터 볼게요. 볼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야우, 갑자기 내려가니까 거리가 터졌네. 분단위는 하루로 바꿀게요. 자 오늘날에 예전보다는 좀 늘었네. 거래가 늘긴 했는데, 보통 어제 같은 경우는 68,000개,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 7만 개가 거래됐거든요. 7만 개면은 한 1,400만원? 어제 거래량. 예. 그리고 오늘은 57,000개 정도? 7,000개 정도고, 오더북도 봐야겠죠? 오더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가 오더북이죠? 예, 오더북 여기 적혀있죠? 오더북인데, 정말 얇네요. 여기 오더북은 정말 판타스틱하네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거래되는 거 보면은 47개 뭐 3개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50개로 계산하면 한 15,000원인가요? 네, 15,000원. 이 발생 시간을 봐서는 이거 한 번으로 봐야겠죠. 57분에 한꺼번에. 이거 한번 다 더해볼게요. 50개, 80개, 99개, 105개, 한 160에 200. 한 200개 조금 넘게 한 번에 거래가 됐거든요. 9시 57분에 10분 전쯤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몇 개 했죠? 200개라고 했죠. 한 10만원? 아니 10만원도 안 되겠다. 7만, 8만원? 그 정도. 일단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드 히스토리 보면은 셀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쪽으로 인커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인바운드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엑스라피드 쓰인다면 다 이 셀오더를 활용하는 걸 텐데 지금 그게 여기도 많습니다. 멕시코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마도 정황상 이런 거를 미뤄볼 때는 엑스라피드가 쓰이긴 쓰인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셀이 많죠. 지금 보면은 유동성이 이쪽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지금 쌓아놓은 거 보면은 0.01 단위로 3333 막 쌓아놓고 있네. 유동성이 그닥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더북이 멕시코보다 이쪽이 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걱정이 엑스라피드 못 쓴 상태 아니냐, 오더북이 너무 얇아서. 만약 못 쓴다면은 샌드프렌드가 못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샌드프렌드가 지금 라이브로 사용을 하는 걸 미뤄볼 때 다행히 송금, 리테일 레미턴스에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강님 밴한 적 없는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나이강님 확인해 볼게요. 나이강님이 지금 채팅이 안 된다고 하셔갖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에는 지장 없는데 이거는 얇은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꺼워져 있다는 게 어떤 거를 반증하냐면, 이 오더북이 두껍다는 건 마켓메이커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켓메이커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보다 이 시장이 돈이 되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꺼워진 상태가 되면은 뭐다? 큰 금액을 처리 가능한다는 거죠. 큰 금액 처리 가능하고 플러스로 뭐가 가능하냐면 최대 효율로 엑스라피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시장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 위아래로 지금 형성이 된 건데, 이 스프레드, 이 시장 가격에 가깝게 오더북이 형성되면은 이 스프레드가 얇아지거든요. 얇아진 만큼 엑스라피드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 효율로 할 수 있다는 거. 오더북이 두꺼워질수록 마켓메이커 많을수록 경쟁하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더북이 두꺼우니까 큰 금액 처리할 수 있고, 이거는 뭐다? 바로 무역금융, 트레이드 파이낸스 또는 외환시장의 금액들이 처리가 가능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규모의 외환시장 금액과 무역금융이 처리되면은 볼륨이 느는 거잖아요. 볼륨이 는다는 건 뭐죠? 마켓메이커의 오더북이 쓰여진다는 거고, 그게 쓰여질 때마다 마켓메이커는 수익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가 더 창출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들, 오더북 두꺼워지고 볼륨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실제로 XRP가 브릿지 볼륨이 많이 느는지 안 느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오더북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액의 레미턴스, 송금 이런 것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재준님 얘기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얘기해보죠. XRP로 세틀먼트 할 경우 마켓메이커가 이득 보는 만큼 해외 송금자가 그만큼 지불할 텐데 이것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지 않나요? 말씀 주시는데, 마켓메이커가 이득 보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마켓메이커 이득 요 차이, 스프레드 차이라고 부르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 써있지만은 몇 퍼센트다? 0.84%. 요거 이득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보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서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어떤 데는 마켓메이커한테 수수료 0%인 데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마켓메이커한테도 수수료 받죠. 0.1%나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호연님 답하셨다고요? 아이고.
글쎄요, 가격 떨어지는 거는 그 누구도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한 부분이죠. 예. 최종구 씨가 오늘 금융위원장인가요? 맡고 있던 직책이 물러났다고 했는데 호재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가 관심 있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최종구 씨가 있던 다른 분이 계시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라 그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네. 아직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요 거래량은 안 봤었는데 비수의 거래량도 한번 볼게요. 볼륨. 아우. 그래도 코인스 PH보단 낫네요. 10만 개는 됐네. 어제는 50만 개. 그리고 그저께는 100만 개. 네. 그나마 코인스 PH보단 나아요. 필리핀보다. 이때는 400만 개, 500만 개까지도 거래가 됐네, 하루에. SBI VC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온 질문인데 같이 볼게요. 리플, 일본이 좋아하는데 올림픽 열리게 되면 리플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뭐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진 모르겠지만 일본이 공식적으로 뭐 정부 차원에서 XRP를 민다고 하면 영향은 있겠죠. 영향이 있는데 민다고 해갖고 갑자기 도쿄올림픽 열리는 순간에 갑자기 가격이 막 뽕 하고 막 우주로 날아가거나 그런 거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투기적으로 펌핑하고 덤핑하는 세력들이 해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이런 호재나 악재를 본인들의 방향에 짜맞춰서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막 호재일 것 같은 것도 가격 안 오르고 어떤 거는 별 소식도 아닌데 갑자기 오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소식 때문에 오른 것 같다 막 얘기 나오고. 사실 소식보다는 그냥 투기 세력들이 펌핑하고 싶을 때 펌핑하고 덤핑하고 싶을 때 덤핑하고 그건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러게요. 요즘에는 누가 1등이지? 거래량?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거래량 1등 누군지 한번 봅시다. 바이낸스 2등, OKX, GB 4등, 업빗 5등, 호흡이 6등, 빅뱅크 7등. 많이 밀려 나갔네요. 이 친구가 막 아까 많은 분들 얘기하지만은 작년 10월? 9월? 이때쯤만 해도 막 1, 2등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뒤로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났어요. 비트파이넥스는 뭐 예전에 그런 영광은 다 사라졌죠. 이 친구들 거의 작거래소로 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수순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이다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 세력 없으면 가격이 이 가격에 머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투기 세력이 있고 없고 또는 뭐 다른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뭐 그 상황마다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냥 뭐 이게 실제 수요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 건 여러분들한테 많이
체감될 수 있는 거라,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라 비유를 드는 건데, 실제로 리프 CEO도 이 비유를 들었기도 하고요. 뭐냐면 국제 유가 시장, 석유 사고팔고, 이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랑 다른 게, 암호화폐는 사서 오늘날의 암호화폐 쓸 데도 없는데, 석유는 사서 고객들이 쓸 수가 있죠. 수요자들이.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XRP가 그렇게 XRP 브릿지에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은, XRP를 사는 사람 중에 물론 그때도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처럼 있겠지만, 그때 되면 비즈니스에 쓰기에 사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자가 창출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때 되면은 이제 오늘날이랑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비즈니스적인 수요 때문에 가격이 수요 때문에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투기판에서 야, 이거 투기 세력이 뭐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지금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죠.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 코인체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투기 세력도 시장 참여자죠. 참여자지만 약간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마켓 참여자죠. 플레이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1조가) 넘어요? 개미들이 올린다. 글쎄요, 개미들이 스타트 이니시에이팅을 하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건, 그럴 수 있죠. 저는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시장에는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투기 세력들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니시에이팅이요? 이니시에이션. 어디서 들어보셨다는 거죠? 이거 쓰지 않아요? 이니셜 그 맥락의 단어잖아요. 이번 달에 알아야 된다고요? 뭐 주식에서는 개미가 올린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키타오 뻥 있나요? 키타오 할아버지 뭐 하나요? 저 되게 궁금한데 왜 새로운 소식을 안 올리죠? 도대체 언제 하려고? 빠밤빰. 얘네 자꾸 막 주식만 사들이고 있네? 이건 뭐 하는 회사죠? 크라우드 소싱 번역 플랫폼이라고요? 여긴 투자했네요. 우리나라인가봐요. 코스닥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요. 주식 사들여갖고. 이거 세 개 다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이렇게 주식질만 열심히 하시지? 요거 왜 안 올려 도대체? 6월 27일날 경영 근황 보고한 거 요거 왜 안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계속 안 올리고 있네? 참, 알 수가 있어야지. 벡트는 아직 소식 없습니다. 벡트 잠깐 볼까요? 벡트 저도 궁금해졌는데, 벡트가 언제부터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죠? 한번 볼게요. 그때쯤에 해갖고, 종합금융회사니까 그러겠죠. 뭐 투자도 하니까. 벡트가 언제 한다고 했더라? 이 친구들 7월 22일이네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23일쯤 되겠죠? 23일이면은 한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이때쯤 되겠네요. 이때부터 시작하겠네요. 100억 개. 글쎄요, 100억 개까지 들고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사토시 키타오.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키타오 할배가 직접적으로 주장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트위터 다 리트윗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막 이런 거 절대 안 적어요. 기사 리트윗이나 맨날 이런 거밖에 안 해갖고. 벡트 테스트 실패하고 안 하고 막 약간 그런 차원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본인들이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간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잘 안 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죠. 애초에 실제 서비스, 정식 서비스 됐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약간 베타 서비스 하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문제점을 확인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실패라고 하는 건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전혀 준비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수준이어야지 실패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망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베타나 이런 테스트 기간에는 어느 정도 정식으로 써도 될 만큼의 상태긴 한데 약간 짜잘한 문제, 본인들이 예상 못한 문제들이 이제 발견돼서 그걸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동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프사는 오히려 디지털 커런시가 많이 탄생하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브릿지하기 더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ILP만 보시면 돼요. ILP만 봐도 여러분들 오늘날의 현금 종이도는 거기서 브릿지 안 돼요. 다 디지털화된 것만 이제 ILP 통해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디지털화돼서 디지털 커런시로 바뀌면은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BDC 발행도 리프사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니버셜 CBDC 익스체인지라는 존재가 만들어지지만 않는다면 CBDC 발행되는 건 리프사한테 좋은 일이죠. 그 나라의 법정화폐가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엄청 좋죠. 그러면 SBI 리플 아시아가 105억 개 갖고 있어요? 엄청 갖고 있네. 장난 아니네. 써주겠죠. 키타오 할배는 대놓고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XRP 글로벌 세틀먼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아니요, CBDC 성공 자체는 위기 아닙니다.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중앙은행 설명드릴 때 주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보세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중앙은행들이 지금 DLT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모델링을 탐구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10%, 이거의 가능성 20%, 이건 40%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VC는 아직 오픈 일정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공지에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유지보수 점검을 하겠다고 하죠. 보이시다시피 6시부터 10시까지 한 4시간 점검한다는데 이게 오픈을 위한 점검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혹시나 오픈을 위한 점검이라면 이 점검 이후에 오픈될 수도 있겠죠. 뭐 다음 주 초쯤이나 이럴 때 오픈할 수도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리아는 왜 커런트를 썼을까요? 주시는데 페이먼트 시스템 필요하죠.
머니그램도 엑스비와 조합을 하잖아요. 페이먼트가 필요합니다. 엑스라피드가 스탠드얼론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지분이에요? 지분? 아, 10.5%. 맞아요. SBI가 10% 정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거는 about 11%로 적은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혜연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10.5%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편일 겁니다. SBI가 리프사 주식을. 블루노트님 워라 반갑습니다. 사랑을 뿌리고 다니는 블루노트님 오셨네요. 아니 흔히 그 주식 말고, 아니 주식이래, XRP 말고요, 주식을 10.5% 갖고 있어요. 주식 XRP랑은 별개입니다. 리프사라는 회사의 주식을 10.5% 갖고 있는 거예요. 금운동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자, 다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확실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건 뭐지? 아, 해킹당한 거 관련 있네요. 비트포인트 해킹당한 거 관련 문건인 것 같은데 일본어를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굉장히 지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개인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피해 없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지금 오고 있지 않고 있죠. 가격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로 버틸 생각인데,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부디 좀 마음의 고통이 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저도 좋지는 않는데, 아무쪼록 기운 좀 내시기를 희망합니다. GOD요? GOD 뭐지? 아니 뭐 가격이야 뭐. 베어러블가이요? 그러니까요. 저야 뭐 베어러블가이 원래도 믿질 않았어갖고 상관없는데, 이제 베어러블가이에 좀 희망을 가지셨던 분들은 박탈감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2018년에 이미 589달러를 외쳤는데 오늘날의 가격은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죠. 남아프리카 말고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엑스라피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러브콜을 작년부터 불렀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아프리카 관련된 거는 거기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이 머니그램 관련해서 방문을 했고, 그때 리프사 관련된 트윗을 올린 적이 있죠. 아마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베어러블가이 소식 두절됐나요? 잡아서 깜빵에 넣어야 되는데. 그린버디님 어서오세요. 오라. 아이고, 다들 힘들어 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힘드셔갖고 아마 질문도 약간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좋은 얘기 나눌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하라고요? 그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고, 부디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꼭 오기를 바랍니다. 리프사가 꼭 성공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거짓말. 위로밖에 한국 해전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노래 몇 번 불렀다가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래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손절한다 막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 노래를 들으시게요? 큰일 나요. 리더석 한국 가자고요? 먹방이요? 미치겠다. 저 오늘 복숭아 샀어요, 여러분들. 복숭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 맛있는 복숭아를 나눠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갖고 오늘 복숭아 샀는데 다행히 맛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부디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여러분들 으쌰으쌰 기운 내실 수 있도록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 불금 시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월바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월바